자, 일단은 클리퍼스 대 브루클린. 이게 그냥 단순하게 클리퍼스는 졸라게 잘해요. 뭐 하든이나 카와이, 폴 조지 다 부상 없이 잘 뛰고 있고, 벤치에서는 웨스트브룩 나와가지고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많은 영향을 보여주고 잘하거든요. 클리퍼스가 되게 잘해. 그리고 홈에서는 지금 최근 13경기 동안 12승 1패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브루클린이 존나 못하고 있다가 직전 경기 때 레이커스 상대로 너무 잘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죠. 이 브루클린이 최근 4경기, 그 앞선 3경기 동안 득점이 102점, 95점, 103점으로 3패를 했습니다. 상당히 공격력이 부실했었다. 근데 이러다가 이 새끼들이 갑자기 레이커스한테 130점을 퍼부었어요. 그날 어떤 모양새였냐, 뭐 본인들이 자랑하는 3점 같은 경우는 47개 중에 19개니까 그렇게 막 엄청 잘 들어간 것도 아니야. 40%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날 2점슛 야툴, 2점슛이 48개 중에 31개를 넣었다. 62, 3%? 그 정도의 야투율로 2점슛을 때려 넣었다. 레이커스에는 갈매기가 버티고 있고, 여기다 뭐 벤더빌트 같은 수비수들도 있고, 레이커스가 수비가 나쁜 팀이 아니잖아요. 골밑 사수하기도 괜찮은 팀인데, 그 레이커스를 상대로 갑자기 브루클린이 리머택을 엄청나게 성공을 시켰다. 그게 나는 좀 까다로워. 왜냐면은 지금 클리퍼스는요, 사실 레이커스보다 그 림 수비가 좋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앤서니 데이비스가 버티는 레이커스가 클리퍼스보다는 아마 골밑 수비가 괜찮을걸요? 더욱이 지금 주바치도 없는 상태고, 물론 뭐 조지나 카와이가 수비는 좋은 애들이지만은 림을 사수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막 대단한 강점이 있다고 보긴 좀 어렵다고 보는 편입니다. 사이즈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에 브루클린이요, 여기 밑에 보이는 것처럼 최근 6경기 동안 그 스위칭 디펜스로 많이 옮겨갔다고 하더라고요. 스위칭 디펜스가 무슨 소리냐, 그 브루클린은 어지간해서는 좀 본인들의 위치를 사수하는 그런 수비를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 들어서는 스위칭 디펜스로도 많이 가고 있다. 여기 있는, 그러니까 스위칭 디펜스를 잘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드랍백 수비하는 그런 센터, 예를 들면 이제 토론토의 퍼들이라든지 그렇게 좀 굼뜬 센터 있잖아요. 얘가 뭐 림사수, 그러니까 블락이나 리바운드 잡는 거, 그런 것들은 잘하는데 막 키 크고 좀 굼뜬 센터들 있잖아. 그런 애들 있으면은 스위칭 디펜스 하기에는 좀 별로예요. 말 그대로 매치업 헌팅 많이 당하고 미스매치 당해가지고 공략당하고 그런 경기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브루클린의 클렉스턴은 뭐 키가 2m 11에다가 블락 잘 찍고 그런 선수들 많은데, 얘가 나름대로 따라가는 수비도 잘해요. 그러니까 미스매치 대응도 꽤나 괜찮은 선수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최근에 6경기 동안 브루클린이 스위칭 디펜스로 돌아왔다고 하고, 저는 이거는 뭐 제가 경기 봐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칼럼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브루클린이 그 스위칭 디펜스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최근 6경기 동안 클렉스턴이, 여기 아래 있는 게 클렉스턴 기록이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16득점 하고 야투율 70.7%, 리바운드 12.3개로 잘 잡고 있고, 블락 1.5개, 스틸 1.3개. 이 친구가 블락은 원래 한 경기당 한 2-3개 정도 이렇게 많이 하는 선수인데, 기록상으로 보니까 스위칭 디펜스로 전환했던 최근 6경기 동안 블락 수치는 떨어졌는데 스틸 수치가 많이 올랐어요. 한마디로 스위칭 디펜스 전환하고 나서부터는 약간이나마 그래도 좀 나아진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 좀 뭐 이를테면은 최근 6경기 동안 그 전에 계속 연패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한 5연패 박다가 스위칭 디펜스로 전환하고 나서는 오클라호마를 잡았었고, 오클 잡고 그 다음에 포틀랜드랑 항상 127대 134, 이거 아마 연장 가서 패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좀 왔다 갔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한테도 9점 차 패배, 102대 111, 좀 언더 게임이 많았었어요. 마이애미랑도 1점 차 패배, 포틀랜드랑 또 2점 차 패배, 그리고 어제 저번에 레이커스 상대로 승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브루클린을 막 쉽게 내다보기가 좀 힘들어. 약간 좀 말이 되게 길었는데, 어쨌든 브루클린의 요즘에 변화된 면이나 이런 것들 따져봤을 때 글쎄 클리퍼스가 막 쉽게 이기긴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와중에 핸디값이 10.5예요. 10.5. 나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일단 클리퍼스가 승리할 것 같긴 한데 10.5로 이길까?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 물론 클리퍼스가 지금 최근에 홈에서 13경기 동안 12승 1패에다가 승리할 때마다 대부분 마햄 많이 했었고 그렇긴 한데, 근데 그 마햄도 막 넉넉하게 막 20점차 30점차 한 경기들 그렇게 많이 안 되거든요. 저는 이거 클리퍼스가 마햄이냐 아니면 브루클린의 프렌이냐, 그거를 봤을 때는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1차적으로 일단은 양팀의 승패나 이런 핸디 여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원더보도 브루클린이 최근 직전 경기는 레이커스 상대로 242점 게임을 했지만, 그 전까지 클리블랜드랑 213점, 마이애미랑 서로 막 191점? 그 정도 게임, 200점도 안 되는 191점, 포틀이랑 208점, 이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언더오버도 어려운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거는 브루클린의 변화된 모습을 조금 더 조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일단 오바 쪽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그렇다고 브루클린의 10.5%? 되게 어려워. 그냥 저는 말은 클리퍼스가 많이 날 것 같다고 할 텐데 그냥 패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내키는 대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승패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경기는요. 물론 클리퍼스가 좋은 팀이지만은 10.5까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경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침에 일찍 하는 경기라고 잘 모르겠네. 다음 이제 올랜도 대 마이애미 경기. 올랜도는 내일은 이제 잘하면 프란츠 바그너가 복귀할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올랜도는 라인업 구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사실은. 자, 이게 코트별로 센터 포지션에 누구누구 뛸 수 있고 뭐 어느 포지션에 누구누구 뛸 수 있고 이런 건데, 자, 올랜도가 지금 선발로 석스, 오케케, 휴스턴, 벤케로, 비타제를 쓰고 있단 말이야.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올랜도가 왜 2번, 3번, 5번에 오케케, 휴스턴, 비타제를 쓰는 거지? 나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케일럽 휴스턴이나 슈마, 오케케 이런 선수들이 얼마나 대단한 친구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앤서니 블랙 같은 애들 쓰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니면은 좀 가드 포지션, 올랜도가 자랑하는 가드 포지션, 뭐 콜 앤서니라든지 조 잉글스도 그렇고, 콜 앤서니, 조 잉글스, 게리 해리스에다가 마켓 펄츠까지 있죠. 그러니까 게리 해리스나 콜 앤서니, 조 잉글스 이 중에 지금 해리스는 못 나오는 중이고 두 명이나 있는데 걔네들을 선발로 쓰면 되지 않나? 굳이 오케케랑 휴스턴 써야 돼?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막 그렇다고 올랜도가 수비적으로 엄청 막 오케케랑 휴스턴 쓴다고 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그리고 센터 포지션에도 웬델 카터 주니어나 조나단 아이작이 있는데도 왜 비타제를 선발로 쓰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약간 나는 낭비인 것 같아. 왜 이런 라인업을 쓰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석스, 오케케, 휴스턴, 벤케로, 비타제 이런 라인업을 쓴지 지금 한 6경기 정도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올랜도의 공격력이 아주 시궁창입니다. 100점도 못 넣었어요. 리그에서 29등 수준. 아마 그 포틀 다음이 아닐까?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라인업을 쓴다고 해서 올랜도가 공격이 아주 잘 되냐? 그것도 아니고 수비가 아주 잘 되냐? 수비적으로도 평균적으로 108점 실점하고 실점할 거 많이 했어요. 그전보다 기록이 안 좋아졌어 오히려. 그래서 한마디로 올랜도가 저런 라인업을 쓰고 나서도 대단히 막 좋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반대로 이제 마이애미는 제가 최근 한 5경기 정도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왜냐면 최근 5경기 동안 올랜도, 샬럿, 브루클린 상대로 승리하고 토론토랑 애틀랜타한테 마이애미가 졌단 말이에요. 토론토한테는 아주 대패를 당했었고, 이날 그 거의 한 20점 차 넘는 대패를 당했었고, 그 애틀랜타한테는 타이탄 승부 때 1점 차 패배, 이런 식으로 최근에 마이애미가 다소간에 약팀들 상대로도 막 그렇게 막 쉬운 승리를 못하더라,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최근 5경기에 마이애미는 득점 전체 꼴찌, 100점 8점으로 전체 꼴찌에다가 야투리는 3점도 별로예요. 3점도 32%밖에 안 돼. 마이애미가 원래 리그에서 가장 3점을 잘 꽂는 팀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벌써 여기 보시다시피 8등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여기 3포인트 퍼센티지에서 8등밖에 안 돼요. 올랜도는 리그 꼴찌고. 그리고 반면에 마이애미가 최근 5경기 동안은 그래도 수비는 잘 돼요. 상대한테 101.6점밖에 허용 안 해서 전체 실점 2위로 올랜도보다도 훨씬 더 잘 막았었고, 야투 수비도 41.7%로 억제하면서 전체 1위, 상당히 잘 막았었고 상대를 3점도 33%로 잘 억제를 했다. 저는 이게 올랜도나 마이애미나 지금 약간 삐리한 상태에 있는데 두 팀 다 공격 못하고 수비 나름대로 조금 하고, 이거는 똑같아. 저는 일단 언더 게임을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에 양팀 기조를 보면은 내일 막 갑자기 막 230점? 이렇게 나는 경기는 잘 안 할 것 같다. 양팀 다 둘 다 100점 넘고 한쪽이 막 110점, 120점 박는 그런 경기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고, 마이애미가 1.5마인이거든요. 근데 1.5마인 갈 바에는 난 그냥 일반승 가려고, 일반승. 저는 이건 좀 사리려고 합니다. 마이애미가 요즘 들어서 1점 차 패배도 너무 많고, 1점 차로 그 최근 5경기 동안 1점 차로 결정났던 게 애틀랜타전이랑 브루클린전, 이렇게 2경기나 있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일반승으로 접근하려고 해요. 좀 끝까지 알 수 없는 원샷 플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조심히 저는 마이애미의 일반승과 그리고 언더 쪽으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렵네요. 근데 내일 또 올랜도가 갑자기 프란츠 바거너가 복귀해가지고 선발로 나온다, 이러면 좀 많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마이애미 쪽을 볼게요. 워싱턴 대 덴버. 자, 이것도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준점이 나오기 전에 야, 이거 덴버가 한 12점 정도 마인이면은 마인 하겠구나 했는데 기준점이 13.5더라고. 그래서 조금 빡세. 일단 덴버가 원정이고요. 물론 가장 최근에 덴버가 원정에서 어느 팀을 이겼냐? 보스턴을 이겼죠. 보스턴을. 그 정도로 덴버는 기본적으로 강팀이고, 그 홈에서 역사적인 연승 행진을 벌이던 보스턴까지 잡아냈던
덴버인데 워싱턴 상대로 원정이라고 쫄까? 그건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원정에서 13.5마인 나는 이거는 조금 걱정된다는 거지. 올 시즌에 덴버가 한창 이제 홈이랑 원정 격차가 많이 났잖아요. 근데 최근에 원정에서 6연승을 달린 적이 있었어요. 애틀랜타, 시카고, 토론토, 브루클린, 샬럿 이렇게 동부 원정 5연속 경기 다 이렇게 승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골스 상대로도 원정에서 승리를 하면서 원정 6연승을 달린 적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원정에서 13.5마인 정도의 마인을 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있는 9경기 중에서는 단 한 번도 원정에서 13.5마인을 한 적이 없거든. 원정에서 9점 차, 클파한테 9점 차 원정 승리, 피닉스한테 8점 차 원정 승리, 애틀한테 7점 차, 시카고 8점 차, 토론토 9점 차, 브루클린 5점 차, 샬럿 7점 차, 골스 3점 차, 보스턴 2점 차, 이런 식으로 원정에서는 되게 타이트하게 승리밖에 못했었거든. 저는 일단은 덴버가 글쎄 마인을 넉넉하게 할 수 있을까? 일단 그런 의심이 한번 들고, 근데 워싱턴은 일단 내 백투백이에요. 워싱턴은 백투백 올 시즌 6경기 동안 0승 6패였고 본인들의 득점을 112점밖에 못 넣었다. 특히나 3점이 34.8%밖에 안 되고, 반대로 상대팀한테는 원정 그 백투백 6경기 동안 128.7점, 득점은 본인들은 112점인데 실점은 128.7점, 거의 한 16점 정도 실점을 더했다는 거죠. 그 상대한테 허용한 야투율도 51.5%, 3점슛 40% 가까이 쳐맞았고, 이런 식으로 백투백일 때 굉장히 못했던 워싱턴이다.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덴버가 지친 워싱턴 상대로 좀 편한 승리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글쎄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 최근에 이제 그 덴버가 6경기 동안, 최근 덴버 6경기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머레이도 그렇고 마퍼주도 그렇고 요키치도 그렇고 셋 다 상당히 잘하고 있다. 평균 득점 머레이가 25.2점에 3점도 37.5%, 어시스트 경기당 7개, 마이클 포터 주니어 3점 44.4%, 그리고 야투율 53.6%로 상당히 고감도의 슈팅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요키치도 거의 뭐 트리플 더블에 준하는 그런 수준으로 잘하고 있다. 한마디로 덴버가 최근 6경기 동안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눈에 들어오긴 하거든요. 뭐 덴버가 요즘에 폼이 나쁜 건 아니야. 보스턴 상대로도 승리하고 뭐 그러면서 폼이 나쁜 건 아닌데, 원정에서 그동안 저렇게 넉넉한 마인을 한 적이 별로 없었다는 게 일단은 조금 걱정이 되고, 그리고 워싱턴도 오늘 그 샌안토니오한테 패배를 했었죠. 제가 어제 샌안토니오 프레난다고 했잖아요. 워싱턴이 샌안토니오 상대로 사실 애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뛴 건 아니에요. 타이어스 존스 27분, 조던풀 28분, 쿠즈마 29분, 아브디아 32분, 이런 식으로 주전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뛴 건 아니다. 그래서 체력 문제가 아주 심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백투백일 때 너무 못했었다. 그리고 상대도 서부에서 이제 강자로 꼽히는 덴버, 디펜딩 챔피언이니까 이런 것들이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게 과연 덴버가 13.5마인을 할 수가 있냐?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데, 저의 이 경기 가장 좀 1순위로 꼽는 건 일단은 오바 쪽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오바. 1순위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 경기의 밸류가 높지가 않아. 별로 추천하고 싶은 경기도 아니고, 제가 오늘 NBA 되게 어렵다고 했는데 그냥 기준점이 너무 박해. 덴버가 한 12점 정도면 제가 마인을 하려고 했는데 13.5라서 걱정이 조금 되네요. 일단은 덴버의 마인 쪽으로 보긴 보겠습니다. 워싱턴도 백투백이었었고, 덴버도 물론 원정에서 그렇게 막 넉넉한 마인을 많이 한 적은 없지만은, 워싱턴은 뭐 거의 뭐 시즌 버린 팀이기도 하고, 요즘에 덴버의 폼들도 다 좋다 보니까 덴버를 좋게 보긴 보겠고, 그리고 238.5면은 오바 쪽으로, 아무래도 워싱턴이 이렇게 페이스도 빠르고 좀 뛰는 농구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덴버가 거기에 속도를 맞추려면은 아무래도 오바 게임을 하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 생각만 하고 저는 덴버 마인의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어렵다고 많이 했었죠. 다음에 휴스턴 대 보스턴. 야, 보스턴은 직전 경기에서 그 홈 연승 기록이 깨졌습니다. 물론 이 경기는 원정이기는 해요. 그리고 휴스턴도 좀 못하다가 6경기 연속으로 원정, 거기 중에 1승 5패를 하다가 어제 이제 홈으로 돌아왔잖아요. 홈으로 돌아와가지고 유타한테 연장 승부 끝에 127대 126으로 승리를 거뒀다. 그래서 나름대로 휴스턴은 반전의 계기를 이렇게 맞이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휴스턴이 한 일주일 정도 전에 휴스턴이랑 보스턴이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보스턴이 홈이었었고 휴스턴이 원정팀 입장이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 있냐, 휴스턴의 현재 감독이 이메 우도카 감독이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보스턴의 감독이었잖아요. 근데 뭐 이런 불륜인가 그런 문제로 팀에서 잘리고서 휴스턴을 간 건데, 나름대로 이메 우도카 감독은 저번에 보스턴 원정에서는 패배를 했지만 거의 뭐 32점차 패배였어요. 근데 홈에서는 한번 보스턴 상대로 좀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거란 말이지. 나를 버린 팀한테 한번 복수를 해보겠다, 그런 생각이 있을 텐데, 근데 상황이 너무 좀 곤란해. 일단 휴스턴은 오늘 백투백이죠. 어제 유타와 매우 힘든 연장 승부를 벌인 끝에
백투백이고 올 시즌의 휴스턴은 7번의 백투백 중에 2승 5패. 본인들은 득점 116.3점에 야투리나 3점수 둘 다 45%, 35%로 백투백일 때 공격은 안 된 편이었고 상대팀한테는 125점 내주면서 야투리나 3점수 허용이 50%랑 41% 되게 많이 허용하거든요. 한마디로 휴스턴이 백투백일 때 수비가 더욱이 안 됐다 이런 거거든. 더구나 어제는 생군이나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빅맨들이 40분을 넘게 뛰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내일은 좀 쌩쌩한 보스턴한테 당하지 않을까? 아무리 이메 우도카 감독이 전술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보스턴 한번 나를 버린 보스턴한테 복수를 하겠다 그런 것들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너무 여의치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냥 말씀드리자면은 직전 맞대결을 조금 볼 필요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한 일주일 전쯤이죠. 이날이 1월 14일이었다고 하는데 휴스턴이 113, 보스턴이 홈에서 145, 32점 차로 보스턴이 대승을 얻었습니다. 자, 휴스턴 전체적으로 일단은 그 센건 말고는 야투감도 별로였어요. 야투감들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 기본적으로 휴스턴의 야투가 별로인 날이었었고 전체적인 야투를 보면 휴스턴이 야투율은 40.4% 매우 부진했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필드골 시도가 99개예요. 3점슛 30개 중에 7개 넣었고 3점이나 야투율이 되게 좀 부진했던 날이었다. 야투율이 40.4%, 3점 23.3%니까. 다만 오펜스 리바운드는 15개를 걷어냈던 날이었어요. 나름대로 에너지 레벨에서는 밀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야투가 너무 안 들어갔다 이거고. 반면에 이제 보스턴은 어땠냐? 보스턴은 전반적으로 야투들이 괜찮았다. 테이텀 27점에다가 제일런 브라운도 32점이면 되게 잘한 거죠. 그리고 포르징기스도 나름대로 좀 잘해줬었고. 자 보니까 프리차드가 벤치에서 되게 잘했었고 뭐 전체적으로 샘 하우저는 좀 별로였는데 호포드도 벤치에서 20분가량 뛰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그냥 단순히 야투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 아까 제가 휴스턴이 야투가 40%에다가 3점이 한 20%대였는데 보스턴은 이날 3점이 50%가 넘게 들어갔어요. 47개 중에 24개 들어갔으니까. 야투 시도 숫자도 그렇게 크게 안 밀렸었고 보스턴이 블락을 8개를 했습니다. 8개. 그리고 휴스턴은 블락이 3개밖에 없어. 물론 보스턴이 홈이긴 했는데 3점슛도 너무 잘 들어갔고 저는 그냥 비슷한 계산을 하려고 해요. 안 그래도 보스턴한테 이런 야투 성공률? 그런 측면에서 많이 밀리는 데다가 원래는 보스턴이 디펜시브 리바운드 전체 1위거든요. 근데 전날은 오펜스 리바운드도 휴스턴이 많이 땄었고 평소에 보스턴의 이런 기조보다 약간 엇나간 경기였는데도 불구하고 휴스턴이 대패를 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도 휴스턴이 백투백이기도 하고 백투백일 때 휴스턴은 공격도 잘 안 되는 편이고 수비적으로는 엄청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보스턴이 9.5여도 마해는 갈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저는 이거 오바 볼게요. 오바. 요즘의 휴스턴은 그런 언더오버적인 측면에서 원래 시즌 초반에 휴스턴이 되게 언더팀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기조들을 많이 잃어버렸다. 기본적으로 보스턴은 그리고 지체 없이 슈팅하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요. 저는 229.5만원 오바 보도록 하고 보스턴의 마행 쪽으로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보스턴의 핸디값도 꽤나 큰 편이고 이게 보스턴 홈도 아니고 원정이다 보니까 핸디값도 꽤 큰 편이고 여전히 어려운 경기인 것 같다. 그런 생각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괜히 막 어렵다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어려워서 그래. 자 다음에 피닉스 대 인디애나. 이거는 왜 어렵냐. 일단은 피닉스가 요즘에 졸라 잘해요. 피닉스가 잘해. 근데 인디애나는 어떠냐. 할리버튼이 돌아왔고 시아캄도 팀에 합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인디애나는 이게 좀 직전 경기는 조금 아쉬웠지만 뭐 합을 맞추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인디애나는 포틀랜드전에 할리버튼이나 시아캄이 합류를 했음에도 백투백이었는지는 몰라도 115대 118이라는 충격패를 당했다. 그리고 그날 보면은 포틀랜드한테 인사이드를 개털렸어요. 본인들은 야투시도 44개 중에 19개밖에 못 넣고 제가 인디애나가 리그 전체에서 2점슛 야투율 그 말 그대로 리머텍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팀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 리그에서 드라이브인 시도를 두 번째로 많이 하는 팀이기도 하고 그걸로 벌어들인 득점도 많았었고 막 오비토핀 같은 애들 2점슛 야투율이 막 76%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었죠. 한마디로 인디애나 상대의 림 공략을 되게 잘하는 팀인데 직전 포틀랜드한테는 그게 너무 안 됐었다. 반대로 포틀랜드한테는 되게 많이 먹었었고 그날 포틀랜드한테 3점슛 47개 중에 20개면 못 들어간 편도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인디애나는 지난 경기가 되게 아다리가 너무 안 맞은 경기였었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이제 피닉스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피닉스는 지금 빅3가 어쨌든 뛰는 경기에서는 9승 3패 매우 잘하고 있다. 브래들리 빌, 부커, 듀란트가 좋은 효율 보여주고 있고 여기다가 그레이슨 알렌이 최근 저번에 제가 12경기 말했는데 출전 경기도 잘했으니까 한 13경기째 계속해서 잘하고 있다. 3점 슛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뭐 빅4급의 활약을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직접 뭐 뉴올리언스를 갭했던 것도 그렇고 피닉스가 이거는 뭐 1, 2쿼터 때 이미 경기가 거의 끝난 편이었었어요. 피닉스의 요즘 경기력이 상당히 매섭다는 점이 생각이 나고 인디애나는 할리버튼이 돌아왔는데도 득점이 115점에 그쳤다. 제가 할리버튼이 없는 기간 동안 혹은 그 인디애나가 할리버튼이 있을 때는 거의 한 260점 정도 득점도 그렇고 실점도 그렇고 많이 하는 기조인데 할리버튼이 없을 때는 230도 안 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직전 경기는 할리버튼이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디애나가 115대 118로 점수도 안 났고 패배까지 했단 말이야. 인디애나의 평소에 이런 흐름이랑은 너무 달랐다. 그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고 모르겠어. 나는 인디애나는 지금 변화된 것도 그렇고 조금 더 봐야 된다. 할리버튼이 돌아왔지만은 직전 경기 포틀랜드전에 너무 개조졌기 때문에 과연 인디애나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려면 얼마나 걸릴까 이런 것들을 저는 당분간은 인디애나 경기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기가 어렵고 일단 저는 오바 쪽은 좋게 볼 것 같아. 일단 기본적으로 피닉스가 공격은 잘하는 팀이지만은 수비는 뭐 맨날 별거 없다 이런 얘기 많이 썼었죠. 근데 뭐 직전 뉴올리언스는 3점을 못 넣어도 너무 못 넣었었고 일단은 저는 이거 일단 오바 쪽으로 볼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할리버튼이 온 인디애나니까 직전 경기는 많이 안 풀렸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피닉스의 안 좋은 수비는 좀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들도 많이 먹고 많이 넣는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은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고요. 핸디는 좀 어려운데 저는 오바 게임 양상이면은 피닉이 수비가 안 돼도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인디애나의 프렌 쪽으로 좀 검토를 하도록 할게요. 야, 근데 5.5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미덥지는 않다. 인디애나가 한창 좋은 흐름 때문에 모르겠는데 할리버튼이 없는 기간 동안에 팀이 흔들려도 너무 흔들렸고 할리버튼이 돌아온 직전 경기도 너무 좀 못했었기 때문에 그것조차 무섭긴 무섭네요. 그래서 어렵지만은 저는 시각 자체는 인디애나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 느바 오늘 굉장히 어렵다고 좀 사리겠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제가 말하는 건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경기 막 뭐 핸디나 이런 거 안 가고 싶은데 그냥 말씀드리는 것도 많아요. 그런 것도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이커스 대 포틀랜드 직전 경기 반전을 맞이한 두 팀이었다고 했는데 레이커스는 안 좋은 쪽으로 반전이었어요. 브루클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브루클린이 레이커스의 골밑을 굉장히 잘 공략을 했다. 레이커스가 뭐 브루클린 상대로 잘 넣긴 잘 넣었어. 약투시도 57개 중에 28개니까 넣기는 잘 넣었는데 문제는 브루클린이 그런 골밑 공격을 65%가량으로 성공을 시켰단 말이죠. 48개 중에 31개 넣은 게 64.6%래. 3점도 40%로 들어갔고 한마디로 브루클린이 레이커스의 골밑을 아주 잘 공략한 경기였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레이커스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버티고 벤치에서는 뭐 하치무라라든지 그리고 벤더빌트 이런 애들이 나오는 팀인데 크리스찬 우드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루클린한테 한창 안 좋은 흐름이었던 브루클린한테 골밑을 개털렸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포틀랜드는 직전 경기 인디애나 상대로 아주 그런 좋은 경기를 했었잖아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저거 제가 A+ 등급을 줬어. 인디애나가 포틀랜드 상대로 4.5 마인일 거다. 저는 A+ 등급을 줬거든요. 거의 올 시즌 최초야. 근데 지니까 멘탈이 개 나갔었는데 네, 전날 제라미 그랜트가 37득점 그리고 말컴 브록던이 30득점 하면서 아주 진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경기를 했었어요. 야, 나는 다시 가라고 해도 나는 포틀랜드를 안 볼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포틀랜드는 직전 경기를 상당히 잘 펼쳤었다. 제가 뭐 요즘에 스콧 앤더슨 그 주전으로 올라오면서 포틀랜드가 굉장히 못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포틀랜드를 엄청 막 까내렸는데 어쨌든 포틀랜드가 지금 2연승 중이거든요. 브루클린 상대로 1승 그 다음에 인디애나 상대로 2승 이렇게 연승 중인데 일단은 직전 경기 스콧 앤더슨을 벤치로 내렸습니다. 스콧 앤더슨이 제가 뭐 스콧 앤더슨 선발로 나오면서 포틀랜드가 되게 못한다 공수 양면에서 리그 꼴찌다 이런 얘기 많이 했더니 직전 인디애나전은 스콧 앤더슨이 벤치였었고 대신에 선발로 올라온 브록던이 37분 동안 30득점 야투 18개 중에 9개 넣고 자유투 10개 쏴갖고 다 넣고 제라미 그랜트도 야투 28개 중에 14개 꼽고 되게 잘했어요. 그냥 이날 뭐 에이튼이 별로 못했습니다. 에이튼은 15개 중에 6개밖에 못 넣었었고 골밑 존재감도 그렇게 대단한 날은 아니었었거든요. 포틀랜드는 브록던이랑 제라미 그랜트가 상당히 잘했다. 인디애나를 괴롭혔다. 그런 얘기들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레이커스가 직전 경기 골밑 공략을 되게 많이 당했잖아요. 포틀랜드가 인디애나를 공략하던 날도 3점 슛은 12개밖에 안 던졌어. 12개 중에 4개밖에 성공 못 시켰던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인사이드 돌파해가지고 자유투 35개 뜯으면서 그렇게 림만 노리던 날이었는데 직전 경기 레이커스가
브루클린의 림 공략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 이런 경기였었거든요. 야, 이러니까 나는 너무 까다로운 거야. 레이커스가 직전 경기 좀 리머텍에 고전했는데 포틀랜드도 직전 경기 인디애나 상대로 리머텍으로 승부수를 띄워갖고 승리를 했다.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오늘 NBA가 전체적으로 그림들이요. 이게 좀 흐름대로 가는 게 아니라 직전 경기 때 흐름이 다 빠그라졌던, 직전 경기 때 엄청 아예 흐름에서 튀는 경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 그런 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어려워요. 레이커스, 포틀랜드, 브루클린, 뭐 클리퍼스, 보스턴도 직전 경기에서 홈 연승 깨졌고 막 그런 날이었거든. 휴스턴도 원정 6연정 동안 되게 못하다가 홈 돌아왔고 유타한테 승리하고 막 이런 날이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오늘 너무 어려운데 저는 일단 레이커스 대 포틀랜드는 227.5면 일단 오바 쪽으로 볼게요. 오바 쪽으로. 캔디는 11.5면은 11.5. 저는 포틀 프렌 쪽 보겠습니다. 포틀 프렌 쪽 볼게요. 포틀 프렌. 그래서 오늘 NBA는 조금 제가 많이 어렵다고 방지에도 적어놓은 것처럼 오늘 느바가 너무 어렵고, 자 오늘 일단 얘기할 첫 경기는요, 글쎄 8시 반 경기 빨리 할게요. 그냥 제가 오늘 프로시노네 칼리아리 피하는 이유는요, 일단 요즘에 제가 뭐 맨날 말했지만 프로시노네는 임대 선수 위주 구성이 많고 뭐 여러 뭐 뮌헨, 유벤투스, 나폴리, 레알 마드리드 여기저기서 임대해온 친구들이 상당히 많고 어린 팀이라서 변수가 상당히 많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여전히 뭐 마티아스 소울레 같은 경우는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프로시노네가 일단은 홈에서 칼리아리 상대로 선전할 것 같이는 보여요. 근데 보시다시피 양 팀 다 15등 16등 팀, 좀 강등권에 가까운 팀들 간의 대결이기도 하고, 특히나 요즘 들어서 칼리아리가 회복세가 눈에 띄더라. 그러니까 프로시노네는 최근에 하락세, 칼리아리는 상승세가 있는데 그런 점들 때문에 오늘 경기가 배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뭐 칼리아리도 맨날 라니에리 감독 체제에서 좀 올 시즌 못 나갔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좀 부활하는 낌새가 있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죠. 이때 늘 말하는 칼리아리 대 프로시노네 전반기 첫 맞대결. 이때 프로시노네가 3대0으로 리드하던 경기 4대3으로 진짜 세리아 10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발생한 뒤로 칼리아리는 나름대로 이후 행보들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전에는 진짜 노답이었어. 올 시즌 시작하자마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못하고 있다가 개 못하다가 프로시노네전 승리 이후로 확실히 반전된 게 많이 보이죠. 이걸로만 봐도 물론 뭐 중간중간 이렇게 진 경기들도 많이 있지만은 볼로냐도 잡고 최근에 여러 가지로 괜찮아졌다. 칼리아리가 일단은 원정팀 칼리아리에 대한 여기는 거기 정도까지만 하고, 반면에 프로시노네는 어땠냐? 소울레가 이렇게 소울레 위시로 되게 잘 나갔었어요. 시즌 초반에는. 여기부터인가? 시즌 초반에 되게 잘 나가다가 점차 이 새끼들이 마탱이가 가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5연패에 빠졌다. 물론 상대가 유벤투스 두어 만나고 라치오 만나고 중위권에서 까다로운 몬자 만나고, 이것도 홈이었는데 패배했거든요. 아탈란타한테 5대0 당하고, 요즘에 프로시노네가 확실히 또 이런 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더 비춰지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 뭐 배당 같은 거 봐도 딱히 대단한 메리트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냥 이거를 칼리아리 쪽에 프렌을 접근하려다가 배당도 마땅히 막 대단히 맛있는 것 같진 않고, 칼리아리 프렌이 한 1.78 정도 됐으면 갔을 것 같은데 1.5면은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패스를 하겠다. 패스하는 경기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8시 반 경기는 제가 포기를 했고는 아마리고 그 EPL은 안 갈 것 같습니다. EPL은요. EPL은 원래 리버풀 쪽을 조금 생각했어. 제가 살라가 없어도 리버풀이 굉장히 고승률을 보여왔다. 이런 부분들 얘기하면서 좀 리버풀을 좋게 보려고 했는데 뭐 여러 차례 본머스도 요즘에 폼이 괜찮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뭐 리버풀 쪽에 배당도 대단히 막 맛있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1.6 정도면은 괜찮은 거긴 한데, 나는 근데 워낙에 이제 좀 뭐랄까, 특히 EPL, 세리에나 라리가는요, 이런 극상위권 팀들, 리버풀 같은 극상위권 팀들이랑 중위권 팀의 격차가 상당히 크단 말이야. 세리에나 라리가 이런 데는. 근데 저는 EPL은 그거는 다른 리그에 비해서는 중위권과 최상위권 팀의 격차가 좀 작다고 생각을 해요. 더구나 오늘 리버풀이 원정이도 하고, 그래갖고 이 경기는 그냥 패스할 것 같고. 셰필드 대 웨스트햄도 웨스트햄이 괜찮게 하는 팀이고 셰필드는 리그 압도적인 꼴찌 팀이다. 이런 것들 들어가지고 웨스트햄 쪽을 보고 싶은데, 사실 배당도 맛있어요. 웨스트햄은 사실은 나는 웨스트햄 가보고 싶은데 이런 분들은 가셔도 괜찮은데, 그냥 오늘 EPL은 저는 패스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본머스 리버풀 일반승보다는 웨스트햄 일반승이 메리트는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저는 셰필드한테 그렇게 대단한 어떤 반등의 기미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여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셰필드는 그렇게 높이 평가는 안 한다.
셰필드는 저는 무난히 강등당할 거라는 입장이에요. 원래는 오늘 네이션스컵에서 모로코 대 콩고도 다루려고 했었는데, 왜냐면 모로코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월드컵에서 4강까지 갔던 팀이고요. 반대로 글쎄 콩고 민주공화국은 일단 내전 같은 것도 되게 심한 편이고 일단은 잘 안 굴러가는데, 양 팀 다 상대한 팀들 보면은 최근에 뭐 상대했던 팀들 뭐 그런 거 보면 일단은 모로코는 제가 어제도 말했다시피 아프리카 대륙에서 지금 현재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부르키나파소 얘기를 하면서 2티어 팀들 가운데 최상단에 위치한 게 부르키나파소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르키나파소가 알제리 상대로 프렌 정도도 노려볼만 하다 했는데 실제로 프렌을 했었죠. 원래는 승리까지 할 뻔해서 2대1로 앞서 나가다가 2대2가 돼서 그렇지 승리까지 할 뻔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가. 그래서 뭐 저는 제 나름대로 아프리카 대륙도 내가 나름대로 인지하고 있는 게 맞긴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단순히 저는 모로코는 전 사실상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모로코가 뭐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 냈다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구성 자체가 워낙에 탄탄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재능 있는 젊은 선수들도 잘 조화되어 있는 편이고, 좀 창끝이 약간 아쉽긴 한데, 글쎄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좀 이렇게 밸런스를 갖춘 그런 팀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저는요. 모로코나 뭐 모로코, 세네갈 뭐 그런 팀들이요. 그래서 콩고보다는 모로코가 살짝 위라고 생각을 하고, 양 팀 다 최근에 맞대결한 팀들 보면은 자 그냥 단적으로 2023년에 9월 달에 모로코가 부르키나파소, 제가 그 아프리카 대륙 2티어들 가운데 가장 좀 상위권 팀이라고 했었던 부르키나파소를 1대0으로 제압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도 모로코의 홈이 아니라 중립구장에서 펼쳐진 경기였었는데, 반대로 콩고 같은 경우는 홈에서 부르키나파소한테 패배도 했었다. 그냥 뭐 단순히 그냥 급을 나누는 거지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은, 자 먼저 모로코의 이번 대회 소집 명단 쭉 보면은, 일단은 야신 부누 골키퍼가 사우디로 가긴 했지만은 지난 시즌 세비야에서 상당한 활약 보여줬었죠. 월드컵에서도 임상 깊었었고 야신 부누 골키퍼. 그리고 뭐 하킴이 있고 마즈라위 있고 아게르드 뭐 루맹 사이스 다 그냥, 모로코의 수비는 그냥 튼튼합니다. 딱 월드컵 때 나왔던 그대로 나오고 있는 중이고, 소피앙 암라바트 맨유로 간 빡빡이, 피오렌티나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인상 깊은 선수죠. 저는 옛날에 베로나 때부터 주목을 했던 선수예요. 헬라스 베로나에서부터 이 새끼 잘하는데 싶었는데 피오렌티나에 가서 그리고 월드컵에서 증명을 했고 결국에는 메뉴까지 갔다. 물론 메뉴에서는 지금 자리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암라바트는 월드컵 때도 좋은 모습 보였었고, 우나히 그때 월드컵 때 이 친구도 좋은 모습 보였었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 아말라라든지 좋은 선수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전방에도 하킴 지에흐, 에잘줄리, 소피앙 부팔, 엔 네시리 등등 그냥 좋은 선수들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상승세인을 레버쿠젠에서 또 뽑아온 아민 아들리도 있고, 그냥 모로코가 저는 이번 대회 우승을 충분히 노릴 만한 전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반대로 콩고는 어떠냐? 콩고의 현재 선수 뭐 스쿼드 한번 보면은, 사실 저는 콩고에서 막 대단히 이름인 선수는 잘 모르겠어. 사실은 이런 은벤바 정도? 은벤바는 들어보신 분들이 덜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글쎄 다른 선수들은 마수아쿠 같은 애들 이런 애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마수아쿠. 근데 뭐 얘도 이름 날린 지는 좀 옛날에나 살짝 좀 이름 있었지 요즘엔 뭐 별로 대단할 건 없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딱 선수풀 자체가 콩고보다는 모로코가 확연하게 앞서는 것 같다. 뭐 세드릭 바캄부 이런 친구들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옛날에 뭐 러시아에서도 뛰었었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뭐 터키 리그에 있네요. 어쨌든 간에 선수풀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모로코의 일반승 정도는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제가 포함은 안 시켰어요. 그 표에다가 따로 포함은 안 시켰는데 그래도 가볼 만한 경기 중에 하나다. 일단 그런 생각을 했었고, 오사수나 대 헤타페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경기는요 제가 베팅하려는 게 아니고 오늘 혹시라도 헤타페를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조심하시라. 제가 여러 차례 요즘에 헤타페가 정말 잘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이따 10시에 경기가 있는데 헤타페가 무려 3명이 퇴장당한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날도 헤타페를 되게 좋게 봤어요. 왜냐면은 이날 전까지만 해도 헤타페가 메이슨 그린우드를 필두로 보르하 마요랄이라든지 뭐 그리고 하여튼 뭐 다른 애들, 제가 보르달라스 감독도 꽤 좋아하는 편이에요. 옛날에 단순히 이강인 선수를 지도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좀 괜찮은 감독이다라고 비아레알 지도할 때부터 좋게 본 감독인데, 근데 헤타페로 올 시즌에 꽤나 좋은 팀으로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실제로 경기를 많이 봤을 때
헤타페가 상당히 단단하고 심지어 헤타페가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홈 연승 기록까지 중단시킨 그런 팀이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헤타페를 눈여겨봤는데 헤타페를 이 새끼들 그러면 조금 갈만한데 중위권 중에서도 눈에 띄는데 이런 생각을 하자마자 3명이 퇴장당하는 대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헤타페가 지금까지도 이때 바이에카노한테 3명 퇴장당해서 패배하고 그 다음날 이제 메이슨 그린우드라든지 3명 정도의 선수가 퇴장당해가지고 이날도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죠. 바이에카노전에 3명 퇴장당하고 나서 코파델레이 때는 징계 결정 없이 나왔지만은 3명이 퇴장당한 상태로 다시 세비야를 만났을 때는 1대3으로 크게 패배를 했었다. 그런 경기들이 조금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헤타페를 조금 피할 생각이에요. 요즘에 헤타페가 조금 흔들리는 감이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오사수나 대 헤타페. 오사수나도 다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바르셀로나랑 슈퍼컵에서 붙었잖아요. 사실 그 경기도 오사수나가 햄무 정도로 그냥 좀 잘 버틸만 했던 경기인데 막바지에 저도 이 경기 햄무 갔었는데 막바지 라민 야말이 93분에 넣어가지고 터졌거든요. 어쨌든 오사수나도 요즘에 버티는 것도 조금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요즘에 헤타페가 어지간한 팀들이랑 붙으면은 헤타페 승쪽 이런 거 노릴만하다 싶거든요. 왜냐면은 뭐 배당이 괜찮아 헤타페 쪽이 막 2배 나올 때도 있고 1점대 후반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어지간한 팀들이랑 붙었을 때 헤타페를 꽤나 갈만하다. 왜냐면 내용이 굉장히 좋거든요. 당분간은 이런 퇴장의 여파도 있고 팀적으로 정돈이 되어 있는지 살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경기는 그냥 관망만 하겠습니다. 관망만. 헤타페를 좋게는 보지만은 관망만 하겠다. 그리고 네 이제 세리아 3경기 정도 말씀드리고 갈게요. 먼저 엠폴리 대 몬자부터 할 텐데 제가 여러 차례 엠폴리는 뭐 맨날 그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한 5년 6년째 얘네들은 강등이랑 승격을 반복하면서도 그 팀의 이제 핵심 자원들을요 굉장히 많이 팔고 막 그래요. 제가 여러 차례 엠폴리가 작년에 일단 토트넘으로 떠나보낸 비카리오 골키퍼 그리고 아슬라니 인터밀란으로 팔려간 알바니아 출신의 아슬라니 바흐라미도 팔았고 그리고 또 파리시 막 이런 애들도 팔고 어쨌든 지난 시즌 주전들 가운데 올 시즌 시작하자마자 한 4명 정도를 팔았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엠폴리가 시즌 초반에 굉장히 못 나갔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었고 최근에도 엠폴리가 잘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냥 엠폴리가 가끔 막 이렇게 원정에서 나폴리 잡고 또 원정에서 그 피오렌티나 잡고 이런 식으로 약간 파란의 행보를 보여줄 때는 있지만은 여전히 이런 기둥뿌리를 팔아치운 그런 업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엠폴리의 전력 자체가 좋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도 밀란한테도 대패당하고 라치오한테도 서열정리 당하고 뭐 심지어 이렇게 베로나 같이 18등 19등 좀 강등권 싸움하고 있는 팀한테도 좀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오늘 상대하는 몬자는 리그 11위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 몬자는 뭐 직전 인터밀란한테 대패당하기도 했지만은 제가 맨날 말하는 거 몬자는 중원이 튼튼하다, 뭐 콜파니, 갈리아르디니, 페시나 막 이런 애들 얘기 많이 했었고 뭐 수비도 괜찮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반면에 엠폴리는 남은 게 이제 세리아 이탈리아 U21 대표팀의 발단지라든지 그리고 머리에 등게 많았고 너무 헷갈린다. 그치 카푸토도 얘기하죠. 카푸토도 사스올로 때부터 그렇고 엠폴리로 지금 좀 좌천된 모양새긴 하지만은 여러 해 동안 세리에서 2자릿수 골 넣은 그런 공격수예요. 틴탄 형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푸토 말고 그 키역 들어가는 애 있거든요. 하여튼 그 이탈리아 그 U21 국가대표팀 선수인데 하여튼 뭐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냥 엠폴리가 여전히 가진 자산은 어느 정도 있지만은 확연하게 다운그레이드 된 거는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오늘 엠폴리 승은 좀 안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몬자라는 팀도 자 이렇게 가끔 승리하긴 하지만 얘네도 막 상대팀을 압도하는 대승을 거두는 그런 팀은 잘 아니에요. 몬자도 이길 때 보면은 그렇게 큰 점수 차로 이기는 거 별로 없어. 저는 오늘 엠폴리 대 몬자 경기 이거 무승부 내지 햄무 쪽으로 접근할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엠폴리 대 몬자 무승부보다는 몬자의 햄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을 것 같다. 물론 엠폴리의 홈이기는 한데 글쎄 뭐 엠폴리가 홈에서 마땅히 뭐 대단히 원정보다 엄청 앞서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거는 몬자의 햄무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는 이 경기 무승부랑 햄무 둘 다 본다. 이런 경기들은요. 저는 무승부도 가고 햄무도 둘 다 같이 가거든요. 제가 이제 보내드린 표에 보면은 엠폴리 대 몬자 햄무 간 거랑 그 밑에 이제 같이 간 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똑같이 그렇게 가요. 햄무랑 짝, 무랑 짝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가는데 왜냐면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6, 7배 이렇게 되니까
그만큼 저는 좀 햄무나 무슨 이렇게 고배당 노릴만한 경기 있으면 그렇게 가는데 갈만한 경기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도 비슷한 결이에요. 그 다음 경기가 이제 몬자 다음에 제노아 대 살레르니타나. 살레르니타나는 지금 팀이 좀 약간 위기에 있어요. 어떤 위기에 있냐? 좀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이미 이적 시장에서 마조키 사이드백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사이드백도 한 명 팔았었고, 그리고 요반 카브랄도 팔았고, 여러 가지로 팀 사정이 좀 안 좋다. 그리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 살레르니타나 공격의 핵심 선수 블라요 디아, 이 친구도 지금 세네갈 대표팀에 가 있는지 안 가 있는지 제가 이제 파악이 안 되는데 아마 부상으로 못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블라요 디아는 올 시즌 사실 초반부터 아스톤 빌라였나? 웨스트햄인가? 원래 이적설이 많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벌써 EPL에서 탐낼 만한 그런 공격수다. 살레르니타나 어디 이탈리아 듣보잡 리그에 블라요 디아 그 새끼가 누군데? 이런 식으로 듣보잡 선수인데 그래도 EPL에서 탐내는 공격수다? 일단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는 소린데 올 시즌도 뭐 세리에 남긴 했지만은 진짜 살레르니타나 공격의 천병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현재 부상 중이고 팔려갈 가능성이 꽤나 있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여튼 살레르니타나는 팀 내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분위기가 좋지 않다. 그런 얘기들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 살레르니타나 새끼들이 요즘 들어서는 유벤투스랑도 유벤투스한테 물론 코파에서는 많이 당하긴 했지만은 크게 많이 당했는데 리그에서도 밀란이랑 비기고 그 다음에 베로나 상대로 원정승도 거두고 뭐 코파 잠깐 지나고, 그리고 유벤투스와의 리그 경기에서 햄무로 잘 비비고 나폴리한테도 원정에서 햄무로 잘 비비고, 야 나름대로요. 요즘에 살레르니타나가 약간 그래도 좀 꿈틀꿈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는 안 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다소간에 있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상대팀인 이제 제노아는 어떠냐? 뭐 제가 제노아는 여러 차례 선수 구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탄탄한 중원, 세리아나 뭐 오랫동안 유럽 유수의 리그에서 뭐랄까 좀 증명된 자원들, 그런 선수들이 일단은 자리를 잡고 있더라. 지금 여기에는 뭐 메시아스가 중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델리, 말리노프스키,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뛰었던 스트로트먼, 이렇게가 원래는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스트로트먼이 사실은 옛날에 막 데로시랑 같이 막 자리 잡고 이럴 때, 피아니치랑 자리 잡고 이럴 때는 진짜 유망주였었는데 십자인대 부상당하고 나서는 그냥 좀 나가리가 많이 됐습니다. 어쨌든 제노아의 중원 구성 같은 경우는 괜찮은 편이다. 오랫동안 세리에서 살아남았던 수비수 바니도 있는 편이고, 여기서 원래 제노아에는 드라구신까지 있었잖아요. 이제 얼마 전에 토트넘으로 팔려갔던. 근데 드라구신이 없어진 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제노아는 여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왔다 이런 생각도 있고, 최전방에 뭐 레텍이나 구드문손 둘 다 좋은 활약 오랫동안 보여줘 왔었어요. 특히나 요즘 들어서 이제 레텍이도 슬슬 복귀해가지고 뛰기도 했었고, 제노아는 딱 보시다시피 이렇게 최근에 패배하는 모양새가 많이 없었고 무승부가 굉장히 많았다. 그전에도 보면은 좀 지더라도 한 점 차로밖에 안 지는 그런 모습들 종종 있었거든요. 일단 제노아는 상대팀 입장에서 쉽게 꺾을 만한, 아주 쉽게 제압할 만한 그런 팀까지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제가 뭐 원래는 제노아가 원정일 때 이제 좀 1점 차로 많이 패한다, 햄무를 많이 당한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제노아가 살레르니타나한테 그런 햄무, 이런 연속적인 햄무 기록을 막 이어갈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팀이에요. 한마디로 제노아가 지금 현재 살레르니타나보다는 순위도 그렇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스쿼드 면도 그렇고 좀 제노아가 살레르니타나보다는 윗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게 제노아의 원정 성적인데, 보면은 이탈리아 그 세리아 원정에서 패배를 한 경기 한 점 차, 한 점 차, 한 점 차, 두 점 차, 한 점 차, 한 점 차, 한 점 차, 한 점 차. 올 시즌에만 원정에서 한 점 차 패배를 5번을 당했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6패 중에 5번이 햄무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살레르니타나 쪽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오늘 만약에 살레가 이길 것 같다 그런 분들은요, 그냥 뭐 살레 1점차 승리 뭐 이런 거 가면 되겠지만, 제노아가 정배여가지고 살레가 오히려 프렌이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갈만한 것 같지는 않고, 제노아가 저는 이거 역시나 무승부나 햄무 쪽 보고 있어요. 제노아가 이기더라도 막 속 시원한 대승을 할 것 같지는 않고, 당연히 오히려 무승부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는데, 이 무난하게 제노아 승리를 보자니 살레르니타나도 요즘에 좀 꿈틀하는 편이고, 그래가지고 저는 역시나 뭐 무승부나 햄무 쪽으로 보고 있지만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노아의 햄무 내지 무승부 중에 어떤 거를 좀 우선순위에 둬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뭐 둘 다 갈 것 같습니다. 이 경기도 어느 한쪽에 막
대단한 마헨 이런 선택은 별로일 것 같고 프렌도 별로이지 않나. 혹시라도 살레르니타나 프렌 1.61배 저는 그거 안 가요. 그냥 무승부 가고 말지.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리아 앞선 두 경기 엠폴리 대 몬자, 살레르니타나 제노아는 둘 다 무승부 내지 햄무 이런 고배당 갈만한 경기들인 것 같다. 그런 냄새를 조금 맡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 경기가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유벤투스는 햄무의 팀이죠. 햄무의 팀. 제가 결국엔 유벤투스 햄무 얘기를 하려고 이것도 갖고 온 건데, 자 일단 레체 맨날 제가 얘기할 때마다 하는 말. 올 시즌 초반에 잘해가지고 다베레스 감독이 이달에 감독상 받았다. 근데 그 이후로 레체가 굉장히 못했었다.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한번 프로신노를 상대로 수만 번 쉬었는데 그 이후로 빡센 팀들, 인터밀란, 아탈란타 이런 팀들 만나면서 연패를 거듭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다만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레체가 무승부가 굉장히 많은 팀이라는 거. 올 시즌에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무승부가 9번입니다. 그래서 레체가 이렇게 중위권 팀들이랑 붙었을 때는 무승부가 많았고 상위권 팀들한테는 패배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오늘 홈에서 유벤투스를 맞이를 하죠. 자, 유벤투스는 올 시즌 어떠냐? 유벤투스 올 시즌 1패밖에 없어요. 사스올로한테 원정에서 4대2 패배한 거. 이 사스올로가 올 시즌 인터밀란도 잡고 유벤투스도 잡고 참 강팀들을 잘 한 번씩 잡는데 팀 자체는 별로 못 나간다. 그런 얘기도 했었었고. 어쨌든 유벤투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 시즌인데 사스올로한테 한번 패배한 이후로 지금 상황이 이래요. 굉장히 잘하고 있죠. 지금 이게 아마 한 17경기 연속 무패 이제 14승 3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14승 가운데 유벤투스가 햄무가 굉장히 많더라. 14승 중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10번. 14승 중에 10번이 햄무더라. 일단은 유벤투스는 햄무 냄새를 맡을만 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최근 들어서 유벤투스가 홈에서는 살레르니타나 프로시노네, 사스올로 상대로 전부 다 만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홈 유벤투스라면은 이런 연속된 햄무를 조금 가져가기가 힘들어. 근데 원정에서는 어떠냐? 유벤투스의 올 시즌 원정 성적 최근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근 5경기 연속으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는 게 전부 다 햄무였었다. 햄무 태울만 하다 그냥 그 소리입니다. 네, 저는 뭐 이런 연속된 기록도 좋아하고 좀 무승부나 햄무 이런 고배당을 노리는 사람으로서 특히 유벤투스 햄무는 맛있다. 갈만하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요 무승부는 안 태울 것 같고 유벤투스가 어지간하면 승리할 거다. 물론 레체가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 팀이긴 한데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 햄무 둘 다 던지기보다는 그냥 유벤투스 햄무 이거 갈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조금 안정적인 선택을 원한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뭐 유벤투스 일반승도요 괜찮아요. 오늘 보니까 나는 유벤투스 일반승이 1.55배 정도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제가 보통은 그런 좀 그 정도 배당을 잘 안 쳐다보긴 하는데 요즘에 유벤투스라면은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물론 지금 뭐 그 모이스킨도 이제 그 임대 보내고 키에사도 부상 재발해가지고 좀 못 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들리긴 해요. 유벤투스의 사정이 사실은 막 엄청 뭐 변수가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보면은 유벤투스 현재 못 나온 선수 파지올리는 그 저기 결장 징계 때문에 결장, 폴 포그바도 약물로 결장. 근데 라비오도 아마 돌아올 것 같고 모이스킨 임대, 키에사는 부상. 라비오가 아마 돌아올 글쎄 이거 잘 모르겠다. 라비오가 돌아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무튼간에 요즘에 유벤투스는 얘네들 없이도 잘 굴러간다. 일단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 반면에 레체에서도 라멕 반다라는 친구, 이 친구는 좀 주전급이거든. 그리고 이 친구도 하피아라는 선수, 이 친구 라피아라는 선수도 나름대로 좀 많은 시간을 뛴 선수들인데 둘 다 못 나오는 상황이다. 유벤투스도 많이 결장하지만 레체도 꽤나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이런 등의 이유로 꽤 많은 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유벤투스 햄무 내지 일반승 이런 거 한번 노려보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라리가 2경기 정도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뭐 라리가에 대해서 엄청 뭐 이탈리아 리그처럼 그런 전문적으로 막 이렇게 막 한다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 바르셀로나 대 베티스. 기본적으로 베티스는 홈에서만큼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 이상한 팀이에요. 일단 베티스 대 바르셀로나 하려고 하는데 저는 뭐 맨날 요즘 했던 말이 바르셀로나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 이상하다. 그리고 베티스의 홈에서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무슨 일을 벌여도 안 이상하다. 자, 단적으로 베티스가 최근 이렇게 전적 자체가 썩 좋지는 않거든요.
딱 한눈에 들어오는 게, 야, 베티스 요즘에 뭐 대단한 거 없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무패 행진도 많이 달렸었어. 무패 행진도 달리고 했었지만은, 그 이후로는 조금 상태가 삐리하다. 그런데, 베티스는 최소한 홈에서는요, 굉장히 막강합니다. 막강하다기보다는, 일단은 되게 까다로워요. 지금 중간에 유로파 한 경기 좀 보기 안 좋게 패배가 하나 있으니까 리그만 볼게요. 오늘 어차피 리그 경기니까. 자, 올 시즌 베티스가 리그에서만큼은 요렇습니다. 베티스가 리그에서만큼은 한 6승 4무, 10경기 동안 6승 3무로 패배가 없었다. 심지어 레알이랑도 비겼고, 사실 레알 마드리드 정도요. 이거 레알이 선제골 넣었는데 베티스가 사실은 후반 보면은 이길만한 경기였어요. 되게 그 정도로 홈에서만큼은 레알도 잡을만한 그런 전력이고, 지로나 상대로도 이거 베티스가 꽤나 좋은 경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 전에 골이 들어갔으면은 더 막 승리까지 노려볼만 했는데, 헤르만 페잘라의 동점골로 어렵사리 무승부가 뜨긴 했지만은 경기 자체는 베티스가 괜찮게 했었어요. 그리고 네, 뭐 이렇게 지금 올 시즌에만 지금 그 라리가의 탑3 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지로나, 이런 팀들이랑 전부 비겼단 말이죠. 베티스가 홈에서만큼은. 그래서 베티스 홈에서는 바르셀로나 상대로도 할만할 텐데,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 먼저 한번 했었고, 자, 그럼 바르셀로나는 어떠냐? 바르셀로나 요즘에 보면은 뭐 코파델리에서 이기고, 레알한테 저기 슈퍼컵 가가지고 4대1로 개털리고, 뭐 그전에도 보면은 좀 왔다 갔다 해요. 라스팔마스 상대로도 거의 이거 좀 뭐랄까, 거의 비길만한 경기였는데, 막바지에 극장골로 이렇게 93분인가 4분에 페널티킥 넣어가지고 이기고, 이런 식으로 지금의 바르셀로나는 이길 때도 햄무로 많이 이기고, 리그만 한번 볼게요.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리그에서 승리한 경기도 보면은 전부 다 1점 차 승리거든요. 승리한 경기, 라스팔마스한테 1점 차, 알메리아 1점 차, 꼬마 1점 차, 알라베스 1점 차, 소시지 1점 차, 빌바오 1점 차, 세비야 1점 차, 셀타비고 1점 차. 이렇게 최근 이게 뭐 모르겠어요. 몇 경기 연속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경기 연속으로 햄무를 하고 있다. 승리한 경기는. 패배한 경기도 많이 있고. 일단 바르셀로나가 상대를 마헨으로 쉽게 제압하는 그림은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요즘의 바르셀로나는. 뭐 그전에도 보면 한 경기 이렇게 베티스 상대로 마헨 한 적이 있는데, 그전에도 햄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올 시즌에 햄무가 상당히 많다. 맞대결상으로 이미 베티스를 5대0으로 크게 제압했던 적이 있기는 있다. 근데 이때는 레반도프스키도 조금 살아있을 때였고, 팀적으로 막 칸셀로도 그 맨시티 떠나가지고 바르셀로나에서 행복 축구하고, 주앙 펠릭스나 하피냐도 나름대로 괜찮았을 때인데, 지금 얘네들이 폼이 다 떨어진 상태죠. 요즘의 바르셀로나는 진짜 뭐 상대를 쉽게 제압하지도 못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 이상하다. 그냥 패배해도 안 이상해요,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제가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런 바르셀로나가 베티스 원정 가면은 과연 쉽게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아까 봤다시피 베티스가 홈에서는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일단은 베티스의 프렌 쪽으로, 베티스의 프렌 사이드 살피고 있고, 글쎄 뭐 무승부도 가실 분들은 가시고요. 저는 근데 그것까지는 추천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베티스의 프렌 1.9배 정도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런 경기들이 갑자기 막 바르셀로나의 극장 햄무, 이런 딱 그랬던 경기가 이제 소시지전. 소시지한테 바르셀로나 그때 아마 극장골을 아라우호가 넣었었나? 그랬던 경기가 있는데, 약간 그런 경기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베티스 쪽에 햄무 내다볼 만한 경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다음으로 하려던 게 지로나 경기. 지로나 대 세비야. 뭐 단순히 이거는 뭐 크게 분석 안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지로나의 무패행진 자체는 깨지지 않고 있다. 지로나가 그때 알메리아한테 뜬금없는 무승부가 떴던 거는 되게 이건 의외였어요. 저는 쉽게 제압하리라 봤는데, 지로나가 알메리아의 포문을 열지는 못했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다시 바이에카노를 상대로 승리하면서 여전히 좋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뭐 지로나가 올 시즌 레알한테 3대0으로 한번 지고 패배가 없어. 그냥 한마디로.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비긴 경기도 덜어 있지만은, 제가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그 밀레니엄 이후 2000년 이제 21세기 이후 21세기 이후로 꼬마, 바르샤, 레알, 이 스페인의 3강팀 말고 다른 팀들, 이제 한때 잘 나갔던 발렌시아나 데포르티보, 이런 팀들을 싹 다 포함해도 전반기 승점이 지로나가 올 시즌 23, 24 시즌의 지로나가 그런 라리가 3강팀들, 레알, 바르샤, 꼬마, 얘네 팀들 제외하고 가장 높았다. 21세기니까 벌써 한 23, 4년 동안, 지난 한 20년 넘는 시간 동안 올 시즌 전반기에 지로나가 벌어들인 승점이 가장 높았다. 한때 잘 나갔던
발렌시아, 뭐 호아킨이나 비아, 다비드 실바, 비센테, 뭐 로드리게스 이런 친구들이 있던, 뭐 알벨다 바라 이랬던 그 시절의 발렌시아라든지 한때 잘 나갔던 데포르티보, 리아소르의 기적, 뭐 축구 오래 보신 분들은 뭐 후안 발레로니라든지 많이 아실 거예요. 디에고 트리스탄 막 이런 친구들이 있던 그 데포르티보보다도 올 시즌의 지로나가 가장 전반기에 승점을 많이 벌어들인 팀이었다. 한마디로 그런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라리가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냈던 팀들, 이변을 연출했던 팀들은 많았지만은 지로나만큼 이런 실리적으로 승점을 많이 벌어들였던 팀이 없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요약하자면은 올 시즌의 지로나는 단순히 이변을 넘어서 진지하게 대권 도전을 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반대로 세비야는 어떠냐? 제가 맨날 말하는 게 세비야가 일단 올 시즌 못하고 있잖아요. 그 올 시즌도 오프 시즌에 아르헨티나산 사이드백, 국가대표팀 사이드백 몬티엘도 보내고, 토마스 델라니 덴마크 주전 미드필더 보내고, 야신 부누 월드컵에서도 증명했던 모로코의 골키퍼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전력 누수가 많았다. 그리고 그 전에도 여러 차례 말했지만은 센터백 2명 쿤데랑 디에고 칼로스 막 이렇게 동시에 팔고 이러면서 팀이 완전히 나락을 갔다. 제가 그런 소리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 여파들이 지금 세비야에 불어닥친 중이고, 이 세비야는 지금 그 라리가에서 17위에 머무르면서 딱 그냥 업보를 받고 있는 중이다. 아까 제가 엠폴리 얘기 많이 했는데 비슷해요. 세비야도 이렇게 리그에서 못하는 이유가 있다. 선수를 팔아도 너무 심하게 많이 팔았다. 주전급 선수들을. 그래서 저는 이거 단순히 지로나의 마행까지도 내놔보는데, 저는 일반승도 1.58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난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일반승 가시고, 지금의 세비야는 지로나한테 원정이기도 하고, 지로나가 홈이나 원정이나 둘 다 잘하거든요. 압도적으로 홈에서 훨씬 좋고 원정에서는 조금 뭐 삐리하고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지로나는 홈이나 원정이나 균등하고 세비야 상대로 충분히 승리를 거둘만하다. 제가 뭐 지로나의 뭐 알레이스 비달이라든지 도브비크라든지 하여튼 뭐 선수 하나하나 얘기 안 해도 지로나에 좋은 선수들이 있다, 뭐 전술적으로도 어떤 점들이 마음에 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으니까 저는 지로나 쪽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구를 되게 길게 했는데 글쎄 오늘은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NBA 위주로 준비를 많이 하지만은 NBA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초안은 거의 대부분 축구 위주로 구성이 됐고 그냥 축구 쪽으로 이렇게 고배당 노리는 형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